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의 12월 2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3일 연속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죠. 2200 위에 자리 잡은 모습이긴 한데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추세 상단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추세 상단 저항에서 이 저항을 뚫고 갈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빠질지에 대한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200을 넘어선 지금 자리는 위험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이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 있죠. 크게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러다 그 전에 또 갭상승이 나왔었죠. 2109포인트에서부터 발생했던 이 갭상승 자리.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갭이 발생했던 이 두 개의 자리가 있어서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2200에서 또 치고 갈 수 있는 흐름보다는 조정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까지 하락해 주면 가장 좋겠죠. 이 갭을 다 메운 다음에 그래야만 다시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주봉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2250선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이제 강력한 이제 저항 가격이 될 것이고 일전에는 제가 월봉에서는 지금 2200선이 부딪히고 있는 지금 저항 라인은 다 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월봉에서도 바라보는 기준선은 2250선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의 공통적인 저항 라인이 2250. 올 남은 기간 동안에 2250을 먼저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봉선에서 바라보는 이 갭을 메우고 난 다음에 2250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 가서 크게 저항에 부딪힐지 2250을 먼저 가서 여기서 크게 부딪히고 빠질지 아니면은 갭을 좀 메우면서 이렇게 2250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조정이 나와서 갭을 메우고 내년 1월에 2250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갭이 나온 자리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자리요. 2053회에서 발생했던 갭. 그 이후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만 결국 갭을 메웠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큰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은 굉장히 크죠. 반드시 메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아래 자리의 갭도 메우는 것이 추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지금 다행히 구름층 하단을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와졌는데 이제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좀 있죠. 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있고요. 이 자리는 이제 220선이죠. 220주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고 구름층 상단의 저항인 660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이 좀 열려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지난번 12월 12일 고가 638.92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이제 641.87 이렇게 갭이 좀 발생했거든요. 코스닥은 웬만해서는 갭이 발생 안 하는데 여기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 갭을 메우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갭은 거의 메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랫단에서 발생했던 갭이 있긴 있어요. 작은 갭들이 이 두 개의 자리도 사실 불안하긴 하나 여기까지 빠지면 2000이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큰 갭에 대해서는 메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필링크라는 종목입니다. 필링크. 무선 인터넷 솔루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필링크는 거래량이 12월 들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일봉상에서 120선, 220선 이렇게 저항들을 뚫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필링크가 갈 수 있는 이제 저항대 1차 저항 라인은 일봉에서 바라보는 일목균형표 구름증 선단이 되겠죠. 1,800원 부근이 될 텐데요. 1,8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1,800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이렇게 60주선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밀리는 흐름이었죠. 그러나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 2,500원 선까지의 주봉에서는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0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60주선을 부딪히면서 밀렸던 것처럼 120주선에 부딪히면 또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일봉상에서의 저항은 1,800원, 주봉상에서는 2,500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인 상황에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3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099억인데요. 이렇게 특히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은 기관에서도 좋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하기 위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봉에서 1,800원까지 무난한 상승, 주봉에서는 2,500원인데 일단 지금 현재가가 1,545원이니까 1,800원 매도 자리를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위각기라는 종목인데요. 삼위각기도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17억입니다. 시가총액은 1,684억이고요. 오늘 3% 상승이 나왔고, 이제 일봉상에서 1년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 220선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볼 때의 220선은 1,880원에 자리를 하고 있고, 1,880원 위 1,950원의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2,000원 넘어서는 그런 흐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위각기는 해외 수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지금 220선이 1,880원, 그리고 다음은 2,050원 이렇게 단기 저항 가격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거래량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은 63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0에서 20만 주 거래되고 오늘 비교적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가장 많이 거래됐던 2,600만 주 거래되던 날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텐데, 어떤 단기적으로는 지금 220선에 거의 부딪히는 상황이고, 스윙 패턴으로는 2,05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봉상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본다면 2,1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일봉상에서는 2,050선에서는 반드시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세 번째 종목이 동국산업은 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48억인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47억이거든요. 매출액이 7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일봉상에서의 지난번의 고점을 넘어서려는 이제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지난번에 2,705원이었고 오늘은 2,710원 한호가를 넘어섰습니다. 저항 라인에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2,700원인데 지금 2,760원에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은 이제 3,000원이 넘는 흐름이겠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이제 거의 다가오는 저항대 2,760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거기서 멈출 것으로 보진 않고 궁극적으로는 3,000원이 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의 고점이 이제 3,400원대였는데요. 3,400원대. 일단 주봉상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3,150원대까지의 상승이 보이네요. 일봉상에서 아까 바라봤을 때의 매도 가격 3,150원 가기 전에 이 자리 가격이 얼마냐면 3,050원 정도 되겠습니다. 3,050원. 동국산업은 스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3,05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쇼박스라는 종목인데요. 쇼박스가 이제 이 구름층 상단까지 지난번 12월 초에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3,790원인데 3,770원까지 가고 아래로 돌렸다가 이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N자형 패턴이죠.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에 매도 자리는 3,790원입니다. 3,790원. 이 자리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또 4,000원대까지 보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저항대는 3,790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에서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름층 상단을 가깝게 도전하는 종목이 이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밀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번에 좀 다른 게 이제 차곡차곡 아래에서부터 준비를 하면서 주봉상에서의 저항인 4,600원을 올해 도전은 힘들겠지만 내년 1월에 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4,600원대.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3,790원, 주봉상에서는 4,600원을 도전하는 흐름, 이렇게 두 개의 저항 가격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페이퍼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오늘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지난 11월 말에도 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윗골이 조금 달았었고 오늘은 좀 윗골이를 많이 달긴 했으나 의미 있는 것은 전 고점을 조금이라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 설명드렸던 동국사람이나 쇼박스처럼 이제 단기 저항권에 이제 가까이 다가온 모습입니다. 짧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고요. 780원짜리인데요. 지금 676원인데 78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천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608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780원짜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1,000원이 조금 넘는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1,000원이 넘는 1,060원짜리. 지금 주봉에서의 이런 그 120주선이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자리가 1,06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780원, 주봉에서 1,060원 두 개의 자리 저항 가격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SR 제강인데 DSR 제강도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까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곧 나오겠죠. 지금 그 가격대는 5,140원짜리인데요. 5,140원. 근데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돌파하면서 220선 위에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도 이제 구름층 상단 자리가 이제 5,24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봉상에서는 5,140원. 5,240원 가기 전에 먼저 5,140원에 좀 부딪힐 수 있겠죠. 제가 자꾸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의 저항 가격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참고 삼아서 좀 말씀드린다면 현우산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현우산업 보시면 일전에 이렇게 윗골이 달았던 이런 장면이 나오죠. 보시면 구름층 상단에 정확하게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구름층 상단에서 부딪히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윗골이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매도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DSR 제강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140원의 저항 가까이 왔고 또 동국산업도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말씀이죠. 2,760원짜리.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도 거의 다 왔고 780원짜리, 쇼박스도 이렇게 3790원짜리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은 또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마디 가격을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방법들이 임하시면 좋겠고, 또 필링크도 아까 말씀드렸죠. 1800원대 1800원대 말씀드렸는데, 필링크는 2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는 수익률이 좀 클 수 있습니다. 현재 1500원대니까 1800원대 매도 가격,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도 가격 알려드린 그 자리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 매도로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링크, 3위각기, 동국산업, 쇼박스, 페이퍼코리아, DSR 제강 발굴된 종목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